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어문을 하기 바로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항 하나가 있는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조건에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시어너의 참 거짓은 뭘로 판단하냐면 참 거짓을 정수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든 정수는 0이 아닌 모든 정수는 바로 참이다. 그리고 0인 값은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정수,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는 논리 형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true, false만 이렇게 다루는데 C나 C++에서는 0이 아닌 정수는 모두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10이 됐든 20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마이너스 100만이 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짓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거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에는 불륜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불 형식 혹은 불륜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학자 불이라는 사람이 논리, 이 연산이라는 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참 거짓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는 걸 불 형식 혹은 불륜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C 언어의 이 일은 true, false라고 하지 않고 참이 되면 얘는 1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거짓이 되면 얘는 0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쨌건 C 언어는 이렇게 0과 1을 가지고 참 거짓을 정의를 하고요. 정의되어 있고요. 이 정수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주 쉽게 가져다 쓰는 A와 B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같으면 같다라고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if문을 쓰면 되거든요. A와 B가 같니? 그럼 여기는 같아. 같다. 이렇게 출력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출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지 않잖아요. 주의할 점은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수학기호가 아니니까 얘는 대입하라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C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B를 얼마예요? 20. B를 20 값을 읽어와서 20 값을 A라는 메모리에 넣어라. 그럼 A는 2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A 값을 읽어서 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기존에는 이걸 에러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컴파일러는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 문법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는 true 아니면 false만 올 수 있거든요. true 아니면 false만 올 수 있는데, C 언어는 아쉽게도 1도 true, 10도 true, 마이너스 20도 true라서 모두 다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저걸 실수를 해버리면 버그가 만들어지는 거죠. 밤새야죠. 저 버그 찾기 위해서. 밤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 6차시, 7차시 정도 가면 저희가 디버깅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문제가 발생한 걸 버그라고 하고 그 문제를 잡는 걸 디버그라고 하는데,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A에다가 B를 넣어라가 돼버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20 값이 돼가지고 참이 된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다가 A와 B가 같니는 바로 는을 사용해서 조건을 판단해야 된다. 그럼 얘는 참이 되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요, 1이 남는 거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 0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지금은 0이 남겠죠.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같다가 출력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if문이다. 너무 간단하죠? 복사. 이번에는 갖다를 3번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3번. 네, 갖다를 3번. 네, 같으면 갖다를 3번 출력하고 싶어요.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니까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 b를 1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b를 10으로 바꿔주세요. 했나요? 네. 출력해보면 A와 B가 10이라는 데이터 값으로 같으니까 내용물이 같다가 모두 다 출력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사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실행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참 실행 문장. 이걸 다시 if의 조건이 if 가로 안에는 참 아니면 거짓만 올 수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만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참 아니면 거짓만 올 수 있는데 여기가 참인 경우에 실행하는 여기를 참 실행 문장이라고 하는데 참 실행 문장. 실행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 실행 문장이 한 문장일 때 뭘 생략할 수 있냐면 이 중괄호 블록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걸 참 실행 블록이라고 부르고 만약 문장이 하나라면 이렇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보기 쉽도록. 이게 너무 이렇게 코드가 길어지면 다음에 이제 코드가 짧으면 상관이 없지만 길어지면 이해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가독성이 좋도록, 읽기 쉽도록, 좀 명확하도록, 눈에 탁탁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이런 문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뭐 자바나 C샵이나 대부분의 언어가 이런 그 생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실행 문장이 한 문장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복사해 볼까요? 복사. 그래서 뭐 파이썬 문법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C 같은 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문법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해요. 실행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독성이다. 성능 좋은 코드 아무 의미가 없다. 하드웨어 좋은 거 쓰면 되니까 성능보다 우선은 뭐 물론 리얼타임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는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가독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줄 맞추기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C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줄을 정말 잘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래서 엔터를 때리면 자동적으로 줄을 맞춰주는 거예요. 엔터를 때리면 여기에 캐럿이 딱 위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줄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줄을 한번 맞춰보죠. 그런데 이렇게 블록을 씌운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당겨줘요, 얘네들이. Shift 탭을 누르면 앞으로 탁탁탁 당겨져 오고, 이 탭을 누르면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이렇게. Shift 탭은 당겨오는 거, 탭을 누르면 밀려나는 거. 근데 줄을 한꺼번에 맞추려면, 컨트롤 K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K 한번, F 한번, 컨트롤 K, F. 컨트롤 K 한번, F 한번. 이거 팁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줄 맞추기. 들여쓰기를 딱딱 해준다라는 거죠. 하셨어요? 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니까 갖다가 한번 출력되고 이렇게 실행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블록을 생략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셨다면 이제는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연습하면서 다음에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A와 B가 같으면 같다라고 출력하고 다르면 다르다라고 출력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else예요. printf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지금은 같으니까 같다가 출력되겠죠. 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20으로 바꾸고 출력을 하게 되면 else 문장. 조금 전에는 참 문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짓 문장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 조건이
참값이라면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복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저희가 2번씩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2번씩. 응? 이렇게 같다 2번, 다르다 2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참 실행 문장이 지금 2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략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이건 참 실행 블럭이라고 합니다. 참 실행 블럭을 생략할 수 없어요. 거짓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도 참 실행 블럭을 거짓 실행 블럭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A와 B가 같지 않다면 다르다를 2번 출력하고, A와 B가 같다면 같다를 2번 출력해라. 이때는 문장이 2문장이기 때문에, 실행 문장이 2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꼭 작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복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복사하셨을까요? 저희가 if else를 가장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스코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변수를 하나 만들죠. 스코어가 어떤 점수라고 할까요? 88점. 네. 얘는 정수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간단하게 스코어가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여기까지 써볼까요?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가 이걸 쓰고 싶어요. 넌 A뿔이야, 이렇게. 좋죠. A뿔 생각만 하더라도. 네, A뿔이야. 출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if else문을 배우면 누구나 다 연습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스코어 값이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는 A뿔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88이죠? 95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else에 해당하겠죠? else에. 왜요? 하면 머리 아픈데. 좋아요.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if인 경우에는, 자, 그럼 다시 if인 경우에는 95 미만. 물론 예외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의 정수만 입력이 된다, 우리는 가정을 하고, 한마디로 얘는 지금 95 미만의 else가 도착을 했겠죠. 근데 그 케이스가 한 개예요? 여러 개죠. 90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85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80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F까지 하려면 힘드니까 몇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else에 해당하는 거니까 if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코어 값이 너 9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이미 95까지는 필터링 되어 있고 여기는 90까지 필터링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90점에서 95점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90점 이상 95점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참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는 뭘 출력할까요? 저희가 좀 아쉬운 A0를 입력하도록 하겠어요. A0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여기에 else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else가 몇 개만 더 해보죠. else까지 왔어요. 이제 else까지. 그럼 이 else는 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90점 미만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와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스코어. 자, 다시 스코어. 얘가 누구보다 85점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여기서 이미 필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차림 실행 문장은 결론적으로 90점에서 85점까지, 그러니까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얘는 B풀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고약하니까 모두 다 F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F 뭐라고요? B풀을 주고 여기까지는 B풀. 네, B풀까지만 해도 양호하네요. B풀을 주고 나머지 else 이제 드디어 else가 나왔네요.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는 85점까지가 필터링 되어 있는 상태고 85점 미만들은 모두 다 F를 때리도록 하겠어요. 프린트 F, 저희가 냉정하게 F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저렇게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했어요?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저희가 뭔가 키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됐죠? 빌드도 성공을 했고요. 네, 빗불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8점이니까요. 좋아요. 88점을 이번에는 저희가 F가 나올 수 있도록 50점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50점으로 입력하면 얘는 당연히 모든 실행 문장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마지막 구간인 else에 해당할 거니까 F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어때요? 조금 짜증나죠? 보시면 if 참인 문장 아니면 이거에 다 해당하는데 다시 if 참인 문장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고 또 if 참인 문장 아니면 이거에 해당하는 코드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가독성이 확 떨어지죠? 네, 떨어져요. 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else를 if와 함께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고 네, if문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 줄에 있는 게 맞는데 앞으로 당겨서 이 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 else도 마찬가지. 이 else도 원래 하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우고 네, if 문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가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는데 이거를 들여쓰기를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else 문장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블럭은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자, 이게 칸이 너무 조금 제가 조금 화면을 조금 잠깐 줄였어요. 이렇게. 네, 조금 전보다 어때요? 가독성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95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A뿔, 그리고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A0, 85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B뿔, 그것들이 아니라면 F.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if else를 연달아서 쓸 때는 이렇게 필터링 할 때 우리가 다음에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연달아서 쓸 때는 이와 같이 많이 작성을 한다. 그 정도로만 한번 연습을 했어요. 처음 지금 제어문을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시고 지금 자 보니까 실행 문장도 하나죠. 여기 실행 문장도 하나고 여기 실행 문장도 하나고 여기 거짓을 실행하는 문장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략 가능하다. 뭐를? 블럭을 이렇게 컨트롤 X를 누른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잘라내기 컨트롤 X를 눌러서 그 문장 한 줄을 잘라낸 거예요. 자르기. 그래서 이게 훨씬 조금 전보다 첫 번째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보다 가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또 상수값을 이렇게 오른편에다 쓰는 것보다는 왼편에다가 쓰는 코드를 더 선호하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여기서는 95점 이상이 필터링이 된 거고요.
여기는 90점 이상이 필터링 되고 여기는 85점 이상 필터링, 그리고 아니라면 F가 출력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가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사해 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간단하게 C 언어에 사용되는 제어문인 if와 else를 벌써 공부를 했네요. 저희가 대충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실전 프로그램을 조금씩 연습을 해갈 텐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반복해서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인데요. 이 스위치 케이스는 얘네들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은 참 거짓을 판단하지만 얘는 정수값을 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점핑하는 거. 그러니까 1이면 저거를 실행해, 2면 쟤를 실행해, 3이면 얘를 실행해. 이렇게 점핑해서 그 문장들을 실행하게 된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정수 n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으로는 저희가 2를 주도록 하겠어요. 2를 이렇게 이 값을 줬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n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n 출력을 네, 해보세요. 여기까지 출력하셨습니까? 정수값 하나를 출력한 거예요. 네, 잘하셨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스위치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열어서, 자, 기존 제어문들은 여기다가 뭘 썼냐면 뭘 썼어요? 정수를 썼어요. 정수. 그런데 이 정수가 어떻게 판단이 됐어요? 참 아니면 거짓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여기에 뭐만을 판단했어요?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은 분기문이라서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냐? 정수가 올 수 있다. 정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그러면 여기에 뭘 작성하냐? 경우, 케이스 1이냐? 브레이크, 케이스 2, 브레이크, 케이스 3까지만 할게요. 3, 브레이크.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원래 디폴트도 써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 스위치 n, 그리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러면 케이스 1일 때는 이 n이 1일 때 이곳으로 이동해 와라 이런 뜻이에요. n이 2일 때 이곳으로 이동해 와라 이런 뜻이고요. n이 3일 때 이곳으로 이동해 와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printf 출력 A를 출력하도록 하겠어요. A 1일 때는 A를 출력하는 거예요. 임의로. 2일 때는 저희는 B를 출력하도록 하겠어요. B를 3일 때는 저희는 C를 출력하도록 하겠어요. C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뭐가 출력될까요? n은 2니까 네, 2를 출력하게 되어 있어요. B. 그래서 n이 보시는 것처럼 2니까요. 지금 화면을 좀 켜드려야 되는데, 네. 자, 동적으로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이면 화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작으면 글자가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n이 지금 보면 2죠. 2. 그러니까 2면 어디로 분기를 하냐? 케이스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수고요. 여기는 정수 상수가 와야 돼요. 여기는 변수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상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문장이 몇 개 있냐면 한 개가 있네요. printf, bbb. 그 다음 이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곳에서 멈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종료하냐면 스위치문이 종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출력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출력을 하게 되면 B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로 바꿔볼까요? 1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면 A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마지막 3으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3으로 바꿨어요. 3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C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당연히 쓰지 않으면 오류를 내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는데 C는 이 브레이크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략해 볼게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주석 처리를 다 했어요. 브레이크를 뺐습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갖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뺐어요. 그리고 여기를 1로 해볼게요. 1. 자, 그럼 printf n을 출력하라. 2를 출력하고요. n이 1이라면 이곳으로 이동해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출력해라. A를 출력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문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여기 있죠. B를 출력해라. 출력했어요. 아직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또 세 번째 문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C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A부터 얼마까지 출력을 하게 돼요? C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모두 다 출력이 되더라. 이런 케이스는 거의 작성할 일이 없고요. 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없고요. 대부분 누구와 쌍을 이뤄서 작성하게 되냐면 바로 이 케이스인 경우에 기능을 하고 멈추는 브레이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작성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선 브레이크는 다음에 루프에도 쓰이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의 문장을 멈추는 곳에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저희가 O! 자, 케이스에 O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는 있지만 5인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나머지 처리를 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 놓은 디폴트라는 케이스 문장과 레벨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틀렸네요. 디폴트 네. 이 문장의 디폴트 레벨이 얘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printf 이거는 디폴트 문장이다 쓰도록 하겠어요. 디폴트 문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5이니까 출력해보면 디폴트 문장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폴트 문장은 주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오든 상관이 없지만 가장 아래쪽에 놓이는 게 일반적인 코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더라도 여기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보통 생략되는데 코드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브레이크는 가장 끝이니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넣어주는 게 맞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같다. 지금 5니까 디폴트가 출력이 되고요. 저희가 3을 넣어볼까요? 그럼 C가 출력이 되겠네요. 한번 3을 넣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C가 출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으로 저장을 하고 n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n이 3이므로 케이스 3으로 이동해서 printf C를 출력하고 브레이크에 의해서 스위치 문이 끝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도 간단하네요. 그쵸? 네. 또 스위치 케이스문을 배우면 항상 하는 코드가 있어요. 네, 복사해 보도록 하죠. 네, 복사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함수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네, scanf _s라는 함수였죠? 세이프 함수 중에 하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printf 정수 입력 이렇게 쓰는 거 쓰고 썼어요. 그리고 scanf _s %d 정수 입력받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받기 위해서는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수값을 입력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수값을 입력받겠다. 저 %가 바로 주소 연산자예요. 쟤는 변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요구한다. 저희가 함수를 공부하면 왜 얘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을 하면 네, 10 그러면
케이스는 3개밖에 없으니까 누르게 되면 디폴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2, 그럼 케이스는 B니까 B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1, 그러면 1이니까 A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값에 따라서 사용자의 인풋, 정수값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H자를 누르면 헬프로서 도움말들을 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L을 누르면 리스트를 보여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E를 누르면 어떤 기능을 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어문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면서도 공부를 더 할 거예요. 한번 예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네, 복사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 정수를 입력받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0부터 9까지의 정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10부터 19까지의 정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수. 다시 여기는 20부터 29까지의 정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사실은 좀 무식하게는 할 수 있는데 n값이 정수이므로 1일 때도 0일 때도 9일 때도 모두 다 이 문장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케이스를 모두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정말로 좀 무식하게.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지 마시고. 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0이에요. 0. 그래서 컨트롤 C, VVV 해서 이렇게 2, 3, 4 이런 경우, 자, 0이어도 문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1이어도 문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2이어도 문장이 여기 있잖아요. 3이어도 문장이 여기 있죠. 네, 이렇게 하려면 손가락 굉장히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나머지 연산자와 나누기 연산자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10으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0부터 9까지가 들어오면 몫이 얼마죠? 0이에요. 몫은. 나머지는 얼마죠? 0부터 9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정수예요. 결과가. 우리가 다음에 형식 변환이라는 걸 할 때 그때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수와 정수를 연산하면 결과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몫이 얼마다? 몫이 모두 다 0부터 9까지면 모두 다 0이에요. 10부터 19까지면 모두 다 몫이 얼마예요? 1. 10으로 나누니까요. 20부터 29까지면 모두 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몫은 0부터 9까지가 모두 다 0이니까, 또 몫은 10부터 19까지는 모두 다 1이니까, 몫은 모두 다 20부터 29까지는 모두 다 2니까 다음처럼 여기다가 하여튼 여기는 뭐만 오면 되냐면, 스위치문에는 정수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정수만.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어디가 났을까요? 오류를 찾아보도록 하죠. 네, 얘가 언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석이 풀려 있을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실행을 했더니 정수를 입력하래요. 그러면 내가 8 이렇게 입력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8이지만 몫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9까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보셨죠? 그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12 그러면 몫은 1이다. 그래서 1에 해당하니까, 자, 25를 입력해 볼까요? 25
몫은 2다. 그래서 이렇게 20부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다음에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10대들이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20대들이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혹은 30대들이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이런 걸 카운팅하고자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통 케이스문을 배우면 항상 이 코드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저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제어문을 공부하고 나면 기존에 조금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순서대로만 문장이 실행되다가, 그리고 내가 보이는데 한눈에 다 보이다가 이제 좀 더 문장도 길어졌고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코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한테는 연습이 필요하겠지, 연습이. 네. 일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꼭 약속하죠. 한 번은 코드를 꼭 보고, 저희가 여기 계속 이렇게 타임라인 남겨드리잖아요, 코드를. 이거 안 지우고 왜 남겨드릴까요? 그렇죠. 복습하라고. 네. 복습하라고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복사하시고요. 오늘은 루프 잠깐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루프에는 크게 C 언어는 3개밖에 없어요.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문, 루프라고 하죠. 루프. C 언어의 반복문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인 for, 그 다음 while도 꽤나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while,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C 언어 문법은 예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로우적인 측면에서는 막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3개밖에 없어요.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중에 아까 안 배운 고우트로도 어리버리하게 돌릴 수 있는데 쓰지 말라고 했죠. 저희가 for는 구간이 딱 정해졌을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이 정해졌을 때 해요. 일반적으로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저는 구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화일만 쓰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그 코드를 작성할 때는 막 기괴하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가독성이 좋도록, 그리고 누구나 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는 계속 드릴 텐데, 화일문은 하여튼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럼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반복을 한다고요? 네, 이게 대부분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에 뭔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멈추는 걸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실행 중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로 사용자가 엑시트를 입력하면 종료해라. 저희가 실행창을 누른 다음에 커맨드 창을 띄우면요, 제가 막 이렇게 치면 명령을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치면 멈춰요.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지나가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뭔가 실행하다가 사용자가 나 종료할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종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가 종료할래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뭘로 돌리고 있었냐, 루프를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방금 했던 거는 윈도우 R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떠요. 그리고 커맨드 창을 실행하기 위해서 cmd 명령을 딱 입력했어요. 입력하면 커맨드 창이 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지우거나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물을 보이거나 루트로 빠져나가거나 화면을 다시 지우거나 이런 명령을 하다가, 지금 이걸 명령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루프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멈출지 알아볼래요? 몰라요. 언제 멈추라고 돼 있냐면 내가 저 X 버튼을 누르거나 exit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종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할게요. exit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딱 때리면 딱 때리면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화일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섞어 써도 되는데 대부분 이럴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화일문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써볼 텐데 초보 때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쓸 일이 거의 없다. 안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없다. 이거 몰라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개만 아시면 웬만한 방법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0.01% 정도 사용될까 말까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다음에 안 배운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저희가 꼭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헬로우를 출력해라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화면에 헬로우를 출력해라. 자, printf 화면에 뭘 출력해라? 헬로우를 출력해라. 이렇게.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헬로우를 출력해라. 근데 이걸 5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건 이 문장을 5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C VVV. 그래서 헬로우를 5번 출력했어요. 한번 화면에다가 확인을 해보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화면에 5개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번 출력해라 그러면 이것도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번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 100번이 100번인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수로 하나 빠져버리면 또 세야 되잖아요. 몇 번을 출력했는가. 물론 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줄수를 계산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자, 구간이 정해졌죠? 지금 저희 몇 번 출력한다고요? 5번.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5번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언제 끝날지 몰라.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몇 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뭘 써야 되는 거고? 화염을 쓰는 거고. 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for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or를 쓸 텐데요. 이렇게 씁니다. 자, int형 i라는 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i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문을 써서 i의 초기 값을 줘요. 그리고 조건을 판단해요. 5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을. 그리고 i를 변화시켜요. 이렇게. 정신없죠? 처음 쓰면 정신없어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도 내일은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연습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네. 해보도록 하겠어요.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키워가면서 헬로우를 출력해라. 자, 우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따라치기도 힘들거든요. 처음에 치면. 그래도 한번 꼭 치셔야 됩니다. 네, 프로그래밍 실력은 타수와 비례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포문은 세 구간으로 나눠져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 세 개로 나눠지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초기화 파트, 초기화부라고 하고요. 여기를 조건부, 그리고 여기를 증가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참 실행 블럭, if문처럼 참 실행 블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안 쓴 이유는 한 문장일 때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써도 되고, 한 문장인 경우에는 안 써도 되고. 자, 여기에 초기화에는 뭐가 있냐면 i는 0부터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죠?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게 있고, 여기는 i를 1씩 증가시켜라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print f hello라는 문장을 출력하라 라는 게 있어요. 네, 출력하라.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요, 이 조건이 참일 때까지만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얘 조건이 거짓이면 이 for가 끝나요. 그러니까 i가 0이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조건 0, 5잖아요. 참인가요? 네, 참이죠. 그러면 문장을 실행해요. 헬로가 한번 출력됐겠죠? 다시 증감으로 가요. 플러스 i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 됐겠죠? 왜요? 하면 머리 아픈데. 이거 연습하셨어야 됩니다. 연산자를 공부했어야 되니까. 1이 돼요, 1이. 얘는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i 내용물을 가져와서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 넣으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1, 5가 됐죠?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참이면 이제 이 초교환은 처음 진입할 때만 실행하지 않겠죠. 초교환이니까. 그래서 1, 5가 돼서 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헬로우를 출력합니다. 2가 돼요. 참이에요. 2, 5니까 세 번째 헬로우를 출력하고 3이 돼서 3, 5니까 참이에요. 네 번째 헬로우를 출력하고요. 4가 돼서 4, 5예요. 다섯 번째 헬로우를 출력하고요. 5가 됐어요. 5, 5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i가 5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헬로우를 출력했을까요? 0, 1, 2, 3, 4. 네, 맞아요. i가 0, 1, 2, 3, 4일 때 이 헬로우가 출력이 됐고요. 뭐일 때? i가 5일 때 이 포문을 빠져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복사해 볼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5까지 넣어도 되지 않냐? 네, 맞아요. 해볼까요? 이렇게도 는을 넣었어요. 는까지 넣은 거예요.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 문장이 5번이 출력이 돼요. 조금 전하고 출력되는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포인터나 배열의 시작 위치가 0번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지금 출력이 됐다면 이것도 남겨두기 위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다시 이 문장이 실행되는 동안 i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문장이 실행되는 동안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하죠? 그렇죠. 1부터 5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i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정수를 출력해 주세요 하고 컴마를 써서 i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i 값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i 값을. 그럼 i는 1부터 출발을 해서 1일 때 참이고 2일 때도 참이고 3일 때도 참이고 4일 때도 참이고 5일 때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5까지 출력을 하고 i는 얼마일 때 빠져나오겠어요? 6이 돼서 6일 때 빠져나와서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i 값이 얼마일 때 빠져나오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i 값은 제일 끝에 이렇게 6이 돼서 빠져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복사하시도록 하죠. 네. 복사. 하셨으면 준비 복사하시고 C 컴파일러가 기존에는 어떤 문장이 안 됐었냐면 인트형 i를 이 포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안 되는 컴파일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은 i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포문 초기와 문장 내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를 여기다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 쓰면 다른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는 여기서 i를 쓸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워버렸는데 여기다가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뒤에 가면 뭘 공부할 거냐면 변수의 유효범위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이 변수가 어디까지 보이냐, 어디까지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리고 변수의 생명주기라는 걸 공부할 텐데 지금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 밖에서는 i라는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만 이 i가 보이냐? 바로 이 포문 내에서만 보인다. 그러니까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포문 내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포문 밖에다가 만들지 왜 안에다가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변수를 짧게 사용할수록 가독성이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 변수가 여기서도 사용되고 아래서도 사용되고 중간에서도 사용되고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짧은 구간 내에서 최대한 사용되도록 하면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 변수를 해석할 때 여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화시켜서 이 변수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북사. 저희가 지금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부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가 이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5번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쵸? 왜냐하면 배열이나 포인터의 출발점이 스타트가 0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코드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쓸모가 없지만 그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 5번을 돌릴 때 이렇게 많이 돌리고요. 그러다 보면 출력해보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돌아요? 0부터 4까지가 돌아요. 5번이 돌 때. 그런데 저희는 출력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0부터 4까지를 돌리고 싶은데 출력은 1부터 5까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0이 출력될 때 루프라는 건 반복적인 작업이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규칙이 없으면 절대 루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돌리겠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그래서 루프를 돌리거나 어떤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때 규칙 잡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 어떤 규칙이 있지? 규칙을 발견하면 간단하게 루프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땅 헤딩. 모두 다 코드를 한 문장씩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i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돌고 있냐면 0부터 1, 2, 3, 4까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1, 2, 3, 4, 5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i보다 항상 얼마가 커요? 그렇죠. 1이 크죠. 아시겠죠? 물론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네,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면 1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저 위에는 0부터 4까지가 돌도록 만들면서도 내가 의도하는 1부터 5까지가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오시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를 공부하는 건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C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집중을 C 언어 문법에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에 막 시달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봐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